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연속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포라고 할 수 있는 정규 분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연속 확률 분포 가운데 가장 대표적 확률 분포로 알려져 있고요. 통계적 추론 또는 가설 검정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 분포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학습하신 학생 있을 거예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옆이 대칭인 이런 식의 종 모양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의역을 갖게 되는 그러한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모집단을 가정할 때 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 좀 이따 다른 뒷부분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모집단이 우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즉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어떨 때?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이겁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만 크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다 하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다. 라는 아주 막강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그 어떠한 분포보다 정규 분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평균 뮤,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 또는 이거 가우스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는데 이때 x는 따르는데 정규니까 노멀이죠. 노멀이고 정규 분포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두 개 갖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파라미터, 모수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이건 모수가 두 개인데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이거 상수예요. 변수 아닙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혼돈하는데 변수는 뭐가 변수예요? 요 x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수란 건 뭐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샘플링을 할 때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 요건 모집단에 대한 것이거든요. 모집단의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속 강조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그리스 문자로 쓰면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쓰면 통상 모수입니다. 그 모수는 상수를 가져요. 자, 대문자 알파벳을 쓰면 그것은 변수를 갖습니다. 변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확률 변수에 대문자에 이렇게 대문자를 쓰든 아니면은 그리스 문자에 모자를 쓰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교재 지금 요 기초통계학 기본에서는 확률 변수는 다 알파벳 대문자다. 그리스 문자는 다 상수다. 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의 완전 제곱의 꼴로 나타나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갖고 있네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여기 뭡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평균이 되겠죠. 그 평균을 중심으로 뭐다? 좌우 대칭이 같고 그리고 가장 많은 값도 어딜까요? 중앙값도 평균과 같습니다. 평균이자 중앙값, 가운데 값이 되겠고 빈도도 가장 많습니다. 빈도도 최빈수도 윗부분이 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표준 편차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자, 여기 시그마가 되면 그 시그마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그리고 3시그마에서는 거의 x축에 가까운 모형이 되어서 3시그마까지 가면 거의
x가 무한대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정규 분포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요 시그마 표준 편차가 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동일한 경우, 자, 어떻죠? 요 뾰족한 정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다르게 있죠? 위치가 다르게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우리 교재에 그런 말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평균은 뭐를 결정한다? 평균은 위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위치 모수, 영어로는 로케이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요, 평균이 같습니다. 평균이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네요. 자, 평균이 같으니까 요 가운데 간 위치는 똑같아요. 근데 요 높낮이가 다르죠. 퍼져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정규 분포에서는 척도 모수다, 스케일 파라미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뾰족한 정도를 결정한다 라고 해서 척도 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를 조금 표준화해서 일반화해서 쓴 것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가 x라고 썼다면 표준 정규 분포는 z라고 써요. 이 z는 뭘 따른다? 0과 1.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얘가 뮤 시그마 제곱일 때 이렇게 z로 표준 정규화를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 할까요? 자, 이거를 지금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PDF, PMF, PDF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내가 원하는 확률 구하고 싶다. 만일 키예요. 160에서 170 사이 확률 구하고 싶다. 이거 적분해서 구하려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왼쪽 이퀘이션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식을 좀 바꾼 다음에 그리고서 적분을 하면 적분이 한결 쉽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요 좀 이따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표준 정규화란 것을 하게 됩니다. 표준 정규화. 표준 정규화란 걸 해요. 이건 무엇이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모두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 된다?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만약에 3개의 값이 있습니다. 3, 5, 7 이렇게 있고요. 자, 3, 5, 7의 평균이 얼마일까요? 평균은 5네요. 표준 편차는요. 제가 잠깐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네, 1.63이네요. 제가 엑셀을 해보니까 표준 편차는 1.63입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를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자, 각각의 값, x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x값을 3에서 평균을 빼요.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5에서 평균을 빼요.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7에서 평균을 빼요.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바로 이렇게 바꾸고 나면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것이 평균이 0이 되고요. 나머지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을 변환하는 것을 우린 표준 정규화라고 한다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예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계속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게 표준 정규화가 됐다고 해서 성질이 정규분포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즉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만 달리한 거예요? 스케일만 달리 가져간 겁니다. 즉 우리 요 그림에서요. 요 그림에서 자 3일 때, 5일 때, 7일 때 요 확률을 요 그래프를 조금 스케일을 표준 위치와 스케일을 좀 바꾸어서 이때 표준 편차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1.22네요. 마이너스 1.22, 1.22 요렇게 바꾸어서 하면 그때 요 확률과 이 확률 3보다 작을 확률과 마이너스 1.22보다 작을 확률 같다. 평균 5보다 작을 이 동그라미 확률과 0보다 작을 요 동그라미 확률은 다 같게 우리가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요 표준 정규화 때 다시 한번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규분포에서 이 표준 정규화의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표준 정규화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정규분포가 되나 표준 정규분포가 되나 성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에서 좌우대칭이었죠? 여기 약간 뭐예요? 0에서 좌우대칭이고 0에서 최대값을 갖고 최빈값도 0이다. 똑같아요. 네. 아까 표준 편차에서 변곡점 갔는데 했죠? 자, 이 표준 정규분포는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1에서 바로 변곡점을 갖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의 대칭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질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것이 뭐냐? 두 확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클 확률이 꼬리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클 확률은 어떻다?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0보다 작을 확률이나 클 확률 똑같다. 마이너스 a보다 작을 확률과 a보다 클 확률 똑같다 이거죠. 네, 대칭입니다. 자, 이렇게 a보다 작을 확률이 전체다 그러면 뭐 이만큼이 이 절반 항상 확률 절반 항상 50%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보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보다 작은 건 항상 50%입니다. 그러니까 0.5보다 작고 이만큼을 더하면 a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대값 z가 a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 a와 a 사이의 확률이죠. 그것은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그림을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 면적을 구하라 하는 것과 0에서 a까지 면적 구하고 요거 2배 하는 것과 똑같다. 왜? 이 면적과 요 마이너스 이 면적은 서로 동일하게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다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표준 정규분포나 정규분포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풀어 보셔야 합니다. 책 보시고 예제 보시고 실제로 연산해 보지 않으면 이게 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신경 써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수한 꼬리 확률 또는 중심 확률 보자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요. Z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 요 사이의 확률은 68%다. 이런 의미죠. 0.683이니까. 네.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딱 봤어요.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자, 우리 반 이번에 시험 점수 평균이 70이야. 표준 편차가 10점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국어 점수의 평균이 70, 표준 편차 10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70점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반이 100명 있으면 내가 50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딱 중간 했다는 얘기죠. 근데 표준 편차, 자, 60점에서 80점 사이에 이 안에 우리 반에 몇 명 있다? 100명 중에
68명이 68%가 여기 분포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확률 얼마죠? 나머지 확률 32%예요. 이 상위 확률 얼마일까요? 상위 확률. 이 상위 확률 얼마일까요? 상위 확률이 32%, 여기 16%가 되겠죠? 여기 16%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상위 만약에 표준 편차가 10일 때 제가 만일 8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상위 16%에 걸쳐 있구나. 내가 만일 6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하위 16%에 위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 있어요. 답 모일 때 여러분이 반의 점수가 정규 분포를 가정할 때 이렇다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Z가 2와 2 사이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2시그마까지 왔습니다. 평균이 0, 표준 편차 -2인데요. 요 가운데 확률이 0.954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몇 프로예요? 요 끝에 양쪽 합쳐서 4.6%겠죠? 그러니까 요 끝이 몇 프로예요? 2.3%인 겁니다. 여기도 2.3%겠죠. 그러니까 2시그마라고 해보세요. 평균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70, 시그마가 10이면 자, 평균에서 2시그마니까 2 곱하기 10 되겠죠? 몇 점? 90점. 자, 내 점수가 90점이라면 나는 상위 2.3% 안에 속한다. 만일 제 점수가 50점이라고 하면 저는 하위 2.3%, 여기는 상위 2.3%임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대칭의 성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교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우리가 표준 정규화한 것에 백분위수 G 알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확률 변수 대문자입니다. 항상 제가 확률 변수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대문자로 표기한다 그랬고, 소문자는 그 확률 변수가 갖는 값입니다. 자, Z 알파 특정 값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어떤 특정 값보다 작을 확률을 이만큼 1-알파라고 본다면 요 확률은 당연히 큰 확률은 알파가 될 겁니다. 즉 Z가 Z알파보다 큰 확률을 알파로 쓸 수도 있고요. 작다면 1-알파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2분의 알파라고 하면 요 확률이 2분의 알파예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그러면 요 확률도 역시 2분의 알파. 그러니까 요 면적에 갖는 거, 요 면적을 Z의 아래 첨자로 씁니다. Z값은 정작 갖는 실제 값이에요. 평균이 0이니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통상 3 사이가 되겠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정규분포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3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0, Y로 보면 거의 확률 0에 가깝습니다. 3이면 거의 0에 가까워요. 따라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데 이 Z 2분의 알파는 당연히 0과 3 사이의 값을 갖겠죠. 이 2분의 알파는 그때의 면적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 보통 이제 많은 교과서에 이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 공학 인증을 위한 확률 및 통계학에서는 누적 표준 정규 분포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교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교재죠. 자, 이 교재에서 누적 정규 분포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우리 교재 49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499페이지 부록 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나타난 요 그림과 동일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누적 정규 분포표라고 그랬죠? 우리 표가 뭘까지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요 누적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특정 값, 이 Z값까지의 확률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6이라는 것은 자, 우리 0보다 크죠? 1.16보다 작잖아요? 요 면적인 거예요. 이 면적이 확률이죠? 그러니까 1.16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보고 여기가 소수
첫째 숫자까지 여기 소수 둘째 숫자까지 나오죠. 1.16에 해당되는 값이 0.87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z가 1.16보다 작을 확률은 또는 이하, 여기서 연속 정규 분포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8770이라 쓸 수 있겠고, 만일 1.16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0.877 이렇게 되겠죠. 0.123. 클 확률은 12.3%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포표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에서 가장 기본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표 보는 것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 확률 분포, 특히 정규 분포는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실 때 논문을 쓴다든가 혹은 또는 석사, 박사 아니면 취업을 하셨을 때도 어떤 결과를 해석할 때 통계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로 두 가지로 해요. 정규 분포 또는 나중에 배울 T분포, 이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통계 분포표, 특히 누적 분포에 대한 개념, 대칭 분포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에서 한번 누적 정규 표준 정규 확률 구하는 거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z가 0과 1.5 사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0과 1.5 사이의 확률이에요. 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1.54까지 확률이 요 면적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는, 우리 499페이지에 있는 표는 무슨 분포표예요? 맨 위에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누적 확률 분포표입니다. 누적 확률 분포표. 그러니까 1.54보다 작을 확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 봤더니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전체 1.54보다 작의 전체에서 뭐를 빼라? 0과 1.5 사이니까 요 면적을 빼버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구해서 봤더니 1.54에 해당되는 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54 가서 읽으면 돼요. 네. 그럼 0.9382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 있네요. 자, 앞에 가서 보시면 여기 잘렸네. 1.54 여기 하면 여기 1.5 가고 가서 1.5 4에 읽으면요, 이게 0.9382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보시면서 꼭 여러분 교재 갖고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이, 이 전체 1.54, 이 면적 얼마다? 0.938이에요. 근데 평균보다 작은 확률 얼마? 이거 볼 필요 없죠? 구할 필요 없어요? 0.5에 50%죠. 절반이니까 0.438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마이너스 1.10에서 플러스 1.10을 구하는 요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봤더니 대칭인 거 알 수 있죠? 대칭이니까 2 곱하기 P 0에서 1.1까지 구하자. 즉 뭐냐? 2 곱하기 우리 0에서 1.1 요 면적을 구해서 2배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1.1까지 확률 구해보면 되겠죠? 1.1까지 확률, 요거는 앞에 있었습니다. 요거 앞에 가보면 1.1 확률 얼마예요? 0.8643이에요. 그러니까 0.8643에서 요 나머지 빼주는 거죠? 그 확률을 2배 하면 우리가 72.86, 즉 마이너스 1.1에서 1.1 사이에 있을 확률은 72.86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는 보시면, 자, 아까 만약 우리가 평균 70, 표준편차 10 받잖아요. 1.1배 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 70 플러스 10 곱하기 1.1 하면요, 몇 점이에요? 70, 10, 잠깐만요. 11이니까 81 되겠죠. 81. 내가 만일 81점 받았다 라고 하면 그때 등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면적이 72.86이니까 제가 73% 정도 보면요, 남은 게 얼마? 27%죠? 양쪽으로 가면
13%. 그러니까 내가 상위 13% 안에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Z가 1.78보다 작은 경우, 자, 여러분, 마이너스 1.78보다 작을 확률. 그런데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의 범위가 플러스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왜 일부러 교과서에서 안 내놓은 거예요? 왜냐면 괜히 많이 팰 필요 없잖아. 그냥 요 확률하고 같잖아요. 그죠? 요 확률. 그냥 1.78보다 큰 확률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전체에서 요만큼을 싹 빼버리면 되겠죠? 전체에서 1.78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면 그것이 0.037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이너스 1.23보다 클 확률이에요. 자, 마이너스 1.23보다 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기 좀 마땅치 않은데 요 확률은 사실은 뭐랑 같습니까? 1.23보다 작은 확률과 같죠? 그러니까 사실 연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재 여기 1.23 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0.8907이구나. 그래서 0.8907 이렇게 바로 읽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정규분포,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설명드렸고요. 표준 정규분포 표 보는 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정규분포의 좀 다른 성질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